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이영배 작가님이 지은 어미 팔아 친구 산다 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책입니다. 책 뒷표지를 보니까요. 진정한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친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말해왔는데도 학교에서는 왕따 문화가 만들어지고 영화에서는 조직폭력배 친구만 만들어내는 사회가 되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친구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다. 진정한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이 책이 친구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친구와 함께 살아가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이 책을 쓴 작가분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이영배, 중고등학교와 사회단체, 국회 등에서 20여 년간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한순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대에 누웠다. 수술 후 왼쪽 편마비와 안면 신경통 등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좌절하고 방황하다가 종교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꿈과 길을 찾게 되었다.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며 생명의 고귀함, 행복의 가치,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 등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홀했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글을 쓰고 있다. 그럼 서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하다. 휘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덴마크는 북유럽의 작은 국가다. 이웃 국가들처럼 겨울이 길다. 또한 해가 짧고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여름을 제외하고 흐린 날과 비 오는 날이 많다. 근처에 있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는 이런 날씨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은 여름만 되면 지중해 연안으로 긴 휴가를 떠나 햇빛에 대한 갈증을 풀고 온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는 언제나 행복지수가 상위권에 올라 있다. 그들 고유의 휘게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휘게란 느긋하게 함께 어울린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밤이 길어 자칫 무료해지고 우울해지기 쉬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친밀을 다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햇빛이 풍부하다. 날씨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덴마크와 달리 우리나라는 왜 점점 경쟁과 효율을 강요하는 각박한 사회가 되어갈까? 언제부터 우리 주변에는 경쟁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 적들만 남아있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는 없어지게 된 걸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소꿉놀이 하던 친구, 골목길에서 어깨 동무하던 친구가 많았다. 비석치기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면서 뒷산에 함께 놀러가고 골목대장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름이 재수라는 어릴 적 친구가 있었다. 그때는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만 있을 때다. 그 친구와 어울려 놀 때면 친구 집 골목에서 담 너머로 이름을 불렀다. 재수야, 놀자. 그러면 집안에서 친구 어머니가 대답하신다. 재수 없다. 내가 다시 묻는다. 재수 없어요?
어머니가 다시 대답하신다. 그래, 재수 없다. 그러면 난 힘이 빠져 되돌아온다. 재수가 있으면 친구랑 놀 수 있고 재수가 없으면 친구와 놀 수 없다. 어릴 적 친구 이름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일하지만 재수가 있어야 친구와 함께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려고 든 예화다. 서점에서 친구에 관한 책을 찾아보면 대부분 유아용 그림책이나 동화책이다.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청소년용 서적이나 성인용 책이 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친구인데 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어려서 친구 사귀는 법을 공부하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 동서고금을 통해 친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말해왔는데도 학교에서는 왕따 문화가 만들어지고 영화에서는 조직폭력배 친구만 만들어내는 사회가 되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친구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다. 진정한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이 책이 친구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친구와 함께 살아가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친구와 함께 늙도록 시간을 같이 하고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함께 어울리며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큰 소리로 마음껏 불러보자. 친구야 놀자. 목차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왜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한가? 2장 친구란 무엇인가? 3장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4장 어떻게 하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5장 영화 속의 친구들. 6장 역사 속의 친구들. 7장 문학과 노래 속의 친구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왜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한가? 어미 팔아 친구 산다. 말이 좀 무섭다. 어미를 팔아 친구를 사다니.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그러나 비유적으로 한 속담이니 너무 볼썽사납게 여기지 말라.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친구 없는 나는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속담일 뿐이다. 사전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나와 있다. 또 친구와 다정히 지냄을 일컫는 말이다. 국어사전에 보면 친구란 첫째, 가볍게 오래 사귄 사람. 둘째,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사귀어온 또래 친구도 있고 나이 차이가 있어도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가끔씩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좀 깔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 친구가 왜 이래? 이 친구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따위의 말이 그렇다. 친근하게 이복의 친구 하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면 괜찮은데 좀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이 되고 만다. 예부터 우리는 동무라는 우리말을 써왔는데 북한에서 본래 있던 친구란 뜻은 사라지고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동무란 말을 거의 쓰지 않게 되었다. 어깨 동무란 말이나 동무생각이라는 노래 정도에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다. 친구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벗이라는 말이 있는데 친구보다는
쓰이는 범위가 넓다. 벗은 우리 선조들이 사람을 뜻하기도 했지만 숲이나 바위, 물, 달과 같은 자연물을 벗으로 표현했다. 동무나 친구로는 대체할 수 없는 말이다.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시조에 보면 5 벗이 나오는데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가리켜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벗이란 말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자연물까지도 비유해서 쓸 수 있는 말이다. 한자어로 친우, 붕우, 붕지라는 말이 가끔씩 쓰이고 친구를 높여 맹형, 현형이라고 부른다. 중국어에서도 우리가 쓰는 한자어인 붕우를 쓰고 펑이 오우라고 발음한다. 친구에 대하여 사전적 정의가 아닌 감성적 정의를 내릴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다.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를 통해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이 나와 있다. 무엇보다도 현대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어 가게에 가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인간은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친구를 만들 시간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친구는 상품으로 만들어 가게에 가서는 살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친구란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여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준다. 내가 너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한다. 내가 필요해서 너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해서 너에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가 제시하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제시한 길들여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생텍쥐페리가 말하는 길들여진다는 것은 서로 어떤 사이가 된다는 것이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이가 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친구란 길들여지는 것이고 비로소 특별한 하나의 존재가 되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현대사회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속도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모두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조급하게 허둥대고 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제자리를 맴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인간 중심적이었다. 사회가 변화하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경제성과 효율성이 앞서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인간관계와 친구관계의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학벌과 인맥에 의해 좌우되는 인간관계는 점차 메마르고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단체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체험이 사라지게 되어 혼자 살아가거나 친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어릴 적부터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어린이들은 집에 돌아와도 영어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등에 다니느라 친구와 놀 시간이 없다. 놀이터는 노는 아이들이 없이 텅 비어 있다.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입시학원에 다니고 스펙을 쌓느라 친구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취직을 하기 위해 토익 공부를 하고 관련된 스펙을 쌓느라고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여우를 통해 친구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시간을 공유할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생텍쥐페리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현대사회의 맹점을 예고하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었던 것이다. 친구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미 팔아 친구 산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팔아서 친구를 산다는 것이다. 이 속담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다. 친구란 어머니와 같은 소중한 존재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행복을 준다. 나에게 마음이 정말 잘 통하는 친구가 있는가? 내가 아하면 어하고 눈빛만 바라봐도 뜻이 통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빛나고 행복할 것이다.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외로워하지 마.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위로와 위안을 받아서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 사귀는 친구들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하얀 도화지와도 같다. 그 종이에 하나하나 글씨가 쓰여지고 그림이 그려진다. 그 과정을 거쳐 하나의 성인으로 성장해 간다. 글씨와 그림 가운데 중요한 것이 친구다. 어떤 친구가 그려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역사에서도 그런 친구에 따라 삶의 굴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등장한다. 특히 자신과 마음이 통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삶 자체가 달라진다. 한자어 지음은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루는 말이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검은고의 명인이었던 백아와 종작이 두 친구의 고사에서 생겨난 말이다. 열자 탕문편에 나온다. 백아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곡조에 담아 연주하면 종작이가 연주를 듣고 백아의 속마음을 알아맞히곤 했다. 백아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검은고를 연주하면 종작이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이 눈앞에 있구나 하고 그 연주를 칭찬했다. 또 백아가 유장하게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기가 막히게 좋다. 강물이 눈앞에 흐르는 듯하구나 하고 감탄했다. 종작이가 죽자 백아는 더 이상 내 연주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검은고 줄을 끊고 다시는 검은고 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내 연주를, 아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곧 지음인 것이다. 지음은 속마음까지 다 이해하는 벗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백아에게 있어 종작이는 지기지우, 즉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였던 것이다. 백아에게는 종작이라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냈지만 그가 죽자 그런 행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 친구를 잃자 죽을 때까지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친구를 잃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 수 있다. 역사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간중과 포숙이다. 언제나 포숙은 간중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였다. 어려서부터 관중이 이익을 취해도 관중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포숙은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패자가 되었을 때도 그를 옹호하고 죽음에서 구하여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게 하였다. 관중은 진정으로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다. 누구보다도 관중은 자신을 알아주는 포숙이라는 친구가 있어 행복했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